안녕하세요. 다솜 요양보트TV 다솜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실기 45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에는 멈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36번 보실게요. 치매 대상자가 식사 후에 양치질을 거부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심하게 거부하면 그냥 둔다. 지금 대상자가 심하게 양치질 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할 때에는 먼저 우선적으로 그냥 둔 다음에 그 이후에 진정이 되면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입안은 물로 헹구는 것보다 물치약이나 생리식염수로 입을 헹궈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할 때까지 기다린다. 언제 수술할지, 언제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제 대상자가 좀 차분해지면 그때 시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7번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 복부를 배꼽 주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입니다. 지금 여기 문제에서 나오는 관장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닌 의료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관장을 요구한다. 그럴 때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필요하면은 의료인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변비약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너무 남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8번 요실금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2번) 변비를 예방한다이겠습니다. 요실금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복압성 요실금이 있고요. 복압성. 두 번째는 절박, 긴박성이 있습니다. 절박성, 긴박성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역류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요실금이 저희 교재에서 나와 있는 대표적인 요실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실금은 첫 번째로 나오는 복압성 요실금으로 복부의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실금입니다. 복부의 압력은 어떻게 발생하냐? 기침, 재채기, 웃음, 이렇게 복부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방광을 살짝 누르게 되면서 몸 바깥으로 소변이 배출되는 것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요실금을 돕는 방법이라고 나온 이유는 우리 변비가 있는 대상자들은 복부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방광까지 눌리게 되면서 복압성 요실금의 증상이 보이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을 해주셔야 되고요.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은 수분 섭취를 권장을 해주셔서 방광 기능을 제대로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체중, 특히 복부 지방을 감소를 해주시고 기저귀 사용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잔존 기능, 의존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도뇨관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이것은 의료진의 업무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는 것 있습니다. 39번 침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욕창이 생기기 가장 쉬운 경우는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 장기간 침상 배변을 하고 있다가 정답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대상자에게 욕창이 생기기 쉬운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과 같이 침상에서 계속 누워가지고 한 자세로 배변을 하게 되면은 욕창이 생기기 쉽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40번 발음이 어눌해지는 대상자가 연하곤란 시 음식물로 인해 올 수 있는 합병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폐렴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대상자가 지금 연하곤란이 있어서
음식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물어보았는데요. 연화곤란이 있다는 것은 삼킴 작용이 제대로 안 되는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폐렴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폐렴의 종류가 한 가지 있었죠. 네, 흡인성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게 돼서 발생할 수 있는 폐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화곤란, 제대로 된 삼킴 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흡임성 폐렴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41번,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 중에 자주 깨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는다. 저녁에 너무 필요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또 소화기관들이 늦은 시간까지 활동을 하게 되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1번부터 보시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규칙적인 수면제 복용도 제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면제는 오히려 대상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낮잠은 충분히 자게 하는 것이 아닌 낮에는 활동을 하여서 저녁에 푹 주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늦게까지 TV 시청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42번 여름철 폭염 시 대상자가 외출 후 현기증과 메스꺼움, 두통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한다. 네, 이것은 쉬운 문제로 여름철에 이제 대상자들이 많은 땀을 흘리게 되면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외출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 또 헐렁한 옷, 그늘에서 대상자가 푹 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식사 전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신다. 식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문제에서 나온 식사 전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는 방법도 식욕을 증진시키는 방법 중 하나이고 나머지 한 개로는 식전에 입을 헹구는 방법도 식욕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식욕을 증진시킵니다. 44번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 그래서 우리 대상자들, 특히 노인 대상자들에게는 고무줄, 밴딩으로 된 옷들을 권장하고 있고요.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뒤로 젖히는 것이 아닌 상체를 세우고 고개는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 가슴으로 당긴 자세를 해주시면 됩니다. 식사 전에는 물이나 국물로 목을 축이게 하는 것이 좋고 식사 도중에 대화를 하게 되면은 사례를 유발시키겠죠. 사례. 입안에 음식물이 남으면 넣어주는 게 아니 없으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경관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영양액을 체온 정도로 데워준다. 영양주머니는 매번 소독하는 것이 아닌 소독이 아니고요. 식후에 항상 물로 세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액은 50ml 이상,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앉지 못하면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눕혀주셔야지 위에 들어간 영양액이 역류되지 않습니다. 46번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물약을 따른다. 계량컵을 사용할 때에는 눈높이로 꼭 눈금을 맞춰주신 다음에 약을 따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약을 꺼낼 때에는 필요한 약만큼, 약의 개수만큼만 꺼내주셔가지고 복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수가 많은 알약은 나눠서 복용을 해주시면 되고, 가루나 뭐 쪼갠다거나 이런 가루나 쪼갠다거나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색이 혼탁하다면 버려주시면 되고, 병뚜껑을 닫기 전에는 손이 아닌 깨끗한 꺼즈나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점적 후에는 비로간을 가볍게 눌러준다. 이때 5초 정도 눌러주시면 되고요. 눈을 닦을 때에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시면 되고 대상자의 눈은 위를 보게 한 다음에 하부 결막낭에 점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부 결막낭. 아래 눈꺼풀을 잡아당겨서 하부 결막낭에 점적을 해주시면 되세요. 눈 주위에 흘러내리는 안약은 알코올솜으로 닦는 것이 아닌 멸균솜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멸균솜. 귀약을 투여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치료할 아픈 귀가 위쪽으로 오게 해주시면 되고 귓바퀴는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후 상방은 대각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약물을 점적할 때에는 벽 쪽으로 점적을 해가지고 흘러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되고 귀 입구는 한 5분 정도만 지그시 눌러준 다음에 작은 솜을 약간 느슨하게 끼워준 후 한 15분에서 20분 뒤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에서 배설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한다. 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여서 어렵지 않으셨죠? 일어서거나 앉는 것이 가능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아닌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간이변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사람, 침상 밖을 벗어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것이고요.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지를 깔아주시면 되세요. 휴지.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들은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허리를 들어 올린 자세를 취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회원분은 앞에서 뒤로 닦아주셔야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0번 젖은 기저귀를 장시간 사용했을 때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피부 발적. 아무래도 젖은 기저귀를 장시간 착용을 하고 있으면은 젖은 기저귀의 부분과 맞닿는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발적이 정답이겠습니다. 51번 의치를 착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의치 삽입 전 구강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헹궈준다가 맞겠습니다. 의치를 삽입하기 전에는 입을 헹궈준 다음에 삽입을 해야지 잇몸에 상처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원활하게 끼울 수 있고요. 의치 세정제를 묻혀 뜨거운 물로 의치를 닦는다. 아니겠죠?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백제를 사용하게 되면 또 의치의 변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치를 닦을 때에는 의치 세정제 혹은 주방세제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분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끼우고 잔다. 안 되겠죠? 입안의 상처와 또 심한 경우에는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빼고 주무셔야 되겠습니다. 의치를 착용한 채 칫솔질을 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치는 꼭 빼서 따로 단독으로 세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면도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귀 밑에서 턱 쪽으로 면도한다. 우리 면도를 할 때에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면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피부를 잡아당길 때에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침대 머리는 높이고 대상자를 앉혀가지고 면도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면도 전에는 이제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찜질을 해준 다음에 면도를 해야지 피부의 상처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코 밑에서 입주위 순서로 면도를 해주셔야지만 이제 상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도를 할 때에는 털이 난 방향대로 면도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겠습니다. 다음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아준다이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 같은 경우는 건강한 쪽으로는 본인이 힘을 주고 본인이 스스로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된 쪽은 요양보호사께서 받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욕조의 턱 높이는 목욕의자와 같은 높이로 해주셔야 되고,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천천히 적셔주시면 되는데, 통목욕탕에 들어갈 때에는 다리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팔 적시고 심장 적시고 그 다음 푹 앉는 회음부 순으로 몸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건강한 쪽 먼저 들어간 다음에 마비된 다리를 넣어주시는 것, 이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 갈아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건강한 다리부터 벗기고 마비된 다리부터 입힌다. 옷을 입힐 때에는 상의 하의 구분 없이 마비된 다리부터, 마비 쪽부터 입히고 건강한 쪽부터 벗기시면 됩니다. 이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걸 계속 반복해도 헷갈리시기 때문에 각자의 스타일대로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침대 위에서의 이동 시 대상자를 끌어당기거나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이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욕창 예방이겠습니다. 대상자를 끌어다니거나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서 이동하는 이유.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막 엄청 좋은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대상자를 조금씩 이동시키는 이유는 피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절구축 예방도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관절구축 예방 같은 경우에는 체위 변경을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6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시면은 지금 대상자가 침대 밑으로 쏠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등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침대를 수평으로 눕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침대를 수평으로 눕혀준 다음에는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올리는 것이 그 다음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순서를 보시면은 가장 먼저 다가 1번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으로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올려주는 가번을 찾아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가번, 이 두 번째로 오는 4번이 정답으로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보시면은 침상 양편에 두 사람이 마주 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옮기고, 마지막으로 침대 커브와 구겨진 옷을 잘 펴주어서 욕창을 예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7번
그림과 같이 사지마비인 대상자를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려고 할 때 골절이 되기 쉬운 부위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5번 넙다리뼈겠습니다. 네, 넙다리뼈, 대퇴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넙다리, 대퇴 부위는 허벅지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위치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사지마비, 하반신마비를 앓고 계신 분들의 그 자리에서 앉는다 이럴 때에는 다리를 살짝 구부려 주시거나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앉혀 주셔야지 골절이 되지 않습니다. 58번 오랜 침상 생활을 하는 대상자의 체위 변경으로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에는 반앉은 자세, 반자의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고요.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때에는 발을 놓은 앙화의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에는 엎드린 자세, 보기를 취해 주시면 되고요. 관장할 때에는 옆으로 누운 자세, 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는 반앉은 자세, 반자의 자세를 취하거나 위관 영양 시 대상자가 앉지 못할 때에는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서 눕혀주시면 되겠습니다. 59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이렇게 글자로 풀어서 서술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림으로 해서 화살표의 방향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이때 뒤로 들어간다는 말은 요양보호사가 먼저 들어가고 대상자가 나중에 들어가고 앞으로 밀고 나온다는 것은 정면을 보고 앞으로 나온다는 그 말 그 뜻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 라번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대상자는 어느 쪽이 건강한가요? 네, 왼쪽이 건강하다는 것을 저희가 바로 알 수 있고요. 대상자에게 적용을 시킬 때에는 바로 옆에 휠체어를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잡고 일어나는 방법 중 하나이겠습니다. 정답은 4번 라번이겠습니다. 11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흐르는 온수로 비누를 헹궈낸다. 다형태의 고체 비누 사용이 아닌 액체 비누를 사용해 주셔야지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요. 물을 받아서 씻게 되면은 이제 고인물에서 씻기 때문에 감염 예방이 좀 어긋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까지도 깨끗이 문질러 씻어 주셔야 되고 손을 씻은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꼭 건조까지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2번 휠체어가 잘 굴러가지 않고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을 때 먼저 점검해야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번 타이어 공기압이겠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휠체어의 잠금 장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타시기 전에 공기압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갈 정도로 공기압이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있습니다. 다음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사용하는 자세 변형용 쿠션의 조건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4번 쿠션에 부착된 지퍼는 감춰져 있다이겠습니다.
쿠션에 부착된 지퍼를 감춰줘야지 대상자가 사용을 할 때 상처가 나지 않고요. 커버가 분리가 되어야지 이제 깨끗하게 세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찰이 너무 심한 것은 좋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마찰이 너무 없는 미끄러운 소재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변색이 쉬운 것도 좋지 않고요. 내부 충전재가 너무 딱딱하고 표면이 미끄러운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단단한 약간은 푹신하지만 단단한 그런 라텍스 소재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64번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실내가 컴컴하면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밖으로 나간다. 이때는 이제 피상구 표시가 있다면은 그 피상구 등을 보고 한쪽 손으로는 벽을 짚고 한쪽 손으로는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함께 막아서 숨을 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주시고 계단을 타고 연기가 올라가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속히 대피한다? 아니겠죠? 엘리베이터는 화재 발생 시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계단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고기를 60도로 요리했다.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고기를 완벽하게 익히지 않았을 때 식중독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기를 익힐 때에는 70에서 75도 이상 정도, 75도 이상 정도의 온도에서 고기를 완벽하게 익혀주시면 되고요. 이때 고기를 익힐 때에는 빨간색 선홍빛이 돌지 않을 때까지 익혀주시면 됩니다. 여기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이겠습니다. 66번 주방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기름기가 많이 묻은 밀폐용기는 녹차 티백이나 쌀뜨물로 닦으면 끈적거림은 물론 냄새까지 사라지게 되고요. 설거지를 할 때에는 기름기가 적은 그릇부터 설거지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컵, 숟가락, 젓가락, 뭐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요리하였던 그 요리 도구 순으로 해주시면 되고 씻은 식기는 행주로 절대 닦아서는 안 되고 엎어서 자연 건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수구의 악취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식초로 해서 닦아주시면 되고요. 싱크대 곰팡이는 희석된 알코올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7번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가구 모서리에 덧대기를 더하여서 이제 대상자가 부딪혀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가 거주하는 모든 공간에는 문턱이 없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문고리는 동그란 것이 아닌 막대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닿는 곳에 이렇게 얹어주시면 되겠죠. 바닥에 두게 되면은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닿는 위치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안전 손잡이는 마비가 없는 쪽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8번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대화 중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소고기 묵국 좋아하시는데 식사를 안 하시니 걱정이 되네요. 와 같은 이때 대상자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부정적인 감정이나 쓸데없는 감정들을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그 상황에서 겪는 그 감정만 그대로 전달을 해주시는 것이 나 전달법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몸에 난 점을 보고 벌레가 나를 문다며 소란을 피운다.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점이 벌레처럼 보이셔서 무서우셨어요? 라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공감적인 반응도 항상 문제로 한 문제씩 나오는데요. 가장 바람직한 공감적인 반응은 상대가 하는 말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감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으로 대화해야 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2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입니다. 환경의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이 두 가지가 나오면은 우린 바로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라고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진압력 장애로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 시간, 장소,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판단력 장애 같은 경우는 이 대상자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는 한꺼번에 같이 묶어주시면 되겠어요.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들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설명할 때에는 그림, 실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해서 이해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시각장애 대상자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야기하거나 오른쪽, 왼쪽, 또 처음 보는 물건들은 만져가지고 이해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71번 요양보호사의 업무기록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오후 3시에 간식으로 나온 수박을 안 드셨다이겠습니다. 업무기록하는 방법으로는 객관적 사실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셔야 되고 이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1번부터 보시면은 오랜만이라는 거, 네, 정확하지 않죠? 얼마 전, 평소보다 낮잠을 많이 잤다, 며칠 만에 이런 단어는 좋지 않고 오후 몇 시에 물을 몇 컵 드셨다 아니면은 오늘은 오전 동안 물을 몇 컵 드셨다, 화장실을 몇 번 다니셨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2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의치가 느슨한 경우에는 끼지 못하게 한다. 네, 의치가 느슨한 경우에 끼고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면서 안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넓은 접시를 사용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사발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손으로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턱받이를 하는 게 아닌 식탁에 식탁볼을 깔아주시고 앞치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진압력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항상 일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식전의 음식 온도는 요양보호사가 확인한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음식이 아닌 것을 먹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거나 먹으려고 하는 이식증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봤을 때에는 대상자를 혼내는 것이 아닌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과 간식을 교환을 한다거나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74번 치매 대상자가 한밤중에 창밖을 보며 저기 누가 있어 하며 소리칠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불을 켜주고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게 한다. 지금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환각 증상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두는 것이 아닌 불을 켜주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하여서 좀 안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75번 치매는 없으나 혼자서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의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내용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은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일까요? 정답은 단기 기억이겠습니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점심에 무엇을 드셨나요? 와 같은 최근에 하셨던 일을 바로 금방 했었던 일을 물어보는 것은 단기 기억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고요. 진압력하고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진압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은 오늘 몇 요일이나요? 지금 몇 시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대상자가 알아맞추는 것이 진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종 과정 동안 나타난 대상자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처음에는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면서 점차 이제 숨을 천천히 내쉬게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고요. 혈액순환은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호흡은 불규칙적이고요. 불규칙. 수분 섭취량이 적어지면서 소변량이 함께 적어지게 됩니다. 수분 섭취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스프레이에 찬물을 담아서 한 번, 두 번씩 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맥박이 강해진다. 아니겠죠? 맥박과 호흡, 모든 맥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77번 임종 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간은 어디일까요? 2번 청각이겠습니다. 청각은 임종 후에도 2시간, 최대 2시간에서 3시간까지는 제 기능을 하고 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대상자가 급하게 음식을 먹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기침과 괴로운 표정으로 숨이 막힌다고 호소하였다. 이물질이 눈으로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큰 기침을 하여서 뱉어내게 한다. 지금 여기서는 이물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기침을 통해서 몸 바깥으로 뱉어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은 하임리법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입안에 이물질을 뱉어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대상자가 이물질이 걸렸는데 의식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바로 심폐소생술 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질식에서는 이물질이 보일 때, 의식이 있으면서 이물질이 보일 때, 의식이 있으면서 이물질이 안 보일 때, 의식이 없으면서 질식 상태일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79번 대상자가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킬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대상자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이겠습니다. 경련은 발작과 같은 증상이기 때문에 몸을 심하게 떠는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바로 치워주셔야 되고요. 이때는 경련 있는 환자에게는 절대적인 신체 접촉이 들어가선 안 되고요. 만약에 목을 꽉 조이는 옷을 입고 있다. 그럴 때에는 살짝만 뭐 단추를 풀어준다거나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똑바로 눕히되 머리가 바닥에 직접 닿게 하는 것이 아닌 머리 밑에는 부드러운 것을 대어주셔야 돼요. 부드러운 것 대어주시면 되고 고개는 옆으로 돌려주셔서 이물질이 귀도로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2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자의 몸에는 절대 아무것도 돼서는 안 되는 거 있기 때문에 손수건도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5분 이상 발작이 지속된다면 인공호흡을 하는 게 아닌 뇌 손상을 의심해보고 119에 바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80번 보실게요. 의식을 잃고 쓰러진 대상자가 정상적인 호흡이 없을 때 인공호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이마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대상자의 코를 막는다이겠습니다. 저희가 인공호흡을 할 때에는 대상자의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올린 자세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마 쪽 손은 뭐 이마 쪽 손은 머리를 젖히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머리를 젖혀주시고 이때 인공호흡을 할 때 입으로만 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코를 엄지와 검지로 꽉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 손은 턱을 들어 올려주시면 되는데 검지로는 턱을 들어 올리고 엄지로는 입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입과 입이 맞닿아가지고 빈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공기를 불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빠르고 세게 호흡을 하게 되면은 너무 과호흡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후 불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가슴이 부풀어 올라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실기 45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그 전에 보았던 문제들도 있고 처음 접했던 문제들도 있는데 선생님들께 유익한 문제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